미나상 건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뭐뭐 하는 편이 좋다는 권유, 충고 표현 많이 연습해 보셨나요? 많이 피곤해하는 친구에게 야순다오가 이, 쉬는 편이 좋아 라고 하거나 놀기만 하는 친구에게는 멘교시다오가 이, 공부하는 게 좋아 라고 하거나요. 자, 이번만큼은 연습하셨으리라 제가 믿고 오늘도 좋은 표현 가르쳐 드리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혹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마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쓰는 이 말에 일본어가 숨어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얼른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동작의 나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레포토, 사보르, 다이엔다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단어와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네요.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뜻인지 들으면서 외워주세요. 먼저 레포토입니다. 자, 레포토는 보고서, 리포트라는 뜻인데요. 레포토라고 이 포를 길게 발음하는 거 주의해주세요. 즈기, 사보르. 사보르는요, 게으름 피움이라는 뜻의 외래어 사보타주를 동사화시킨 단어인데요. 뜻은 수업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즈기, 다이엔다. 다이엔다는 힘들다, 큰일이다 라는 뜻의 나형용사입니다. 즐거운 한자 시간인데 오늘은 한자가 딱 하나만 있네요. 아쉽지만 오늘 배울 한자 변할 변자에 요미가타 잘 듣고 외워주세요. 쓰는 법도 잘 보시고요. 변할 변자는요, 음으로 읽을 때는 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는 행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요, 2가지를 익히는데요. 먼저 카와르라고 읽어요. 카와르는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가 카와르 하면은 마음이 변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카에르라고 읽는데요. 카에르는 바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로 카에르 하면은 헤어스타일을 바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단어들을 일본인 선생님 발음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레포ート、サボる、大変だ、レポート、サボる、大変だ. 잘 따라 읽으셨죠? 그럼 이제 또 새로운 과거 따형 문형을 배워볼까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잊지 않게 확인해야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권유, 충고, 조언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동사 과거형으로 따호가 이를 붙여서 나타냈었죠? 반드시 동사 과거 따형이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뭐잖아 라고 확인하거나 방문할 때 하는 말 응잖아를 배워서 빨리 병원에 가보는 편이 좋겠어 라는 문장 하야쿠 병원이 이따오가 이인잖아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단정이나 추측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 뭐뭐 같다의 미타이다와 자, 누가 말한 대로 라는 표현 나니나니가 이따 토리니를 배웠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새로운 과거 따형 문형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처음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 라는 말에 오늘 배울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왔다리 갔다리의 따리 따리예요. 동사 과거 따형에 따리 따리를 붙이면 뭐뭐하거나 뭐뭐하거나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동작을 나열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주말에 뭐해요? 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하거나 해요 라는 말을 하죠. 이렇게 2가지 동작 이상, 즉 3가지여도 되고 4가지여도 돼요. 즉 어떤 동작을 나열해서 말할 때 따리 따리를 동사에 붙여서 나타내면 된답니다.
자, 그럼 동사에 어떻게 접속이 되느냐? 제가 아까 동사 과거형이 붙는다고 했죠? 즉, 동사 과거 따형에 리가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가다, 있고의 과거형은 있다죠. 여기에 리를 붙이면 있다리가 되잖아요. 자, 그럼 있다의 요문은? 그렇죠. 연다이니까 리를 붙여서 연다리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보다 미루는 밑다리. 간단하죠? 동사 과거 따형에 리만 붙여서 다리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ノートのコピーを取ったり、レポートを書いたり、今日はとっても大変だったの。ノートのコピーを取ったり、レポートを書いたり、今日はとっても大変だったの. 공책을 복사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해서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라는 동작의 나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따리, 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만화를 읽기도 했다. 보다 미루는 밑다리, 읽다 요무는 연다리라고 하면 되니까 昨日はうちでテレビを見たり漫画を読んだりした. 昨日はうちでテレビを見たり漫画を読んだりした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따리따리는 뒤에 뭐뭐 하다에 스루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뭐 하거나 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나열할 때 동사 과거형에 따리, 따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복사를 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코피오 스르라고도 하고 조금 전 예문에서 본 것처럼 코피오 토르라고 돼요. 즉, 스르, 토르 두 동사가 다 쓰이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0쪽에서 20쪽까지 복사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10페이지から20페이지まで コピーを取ってください 또는 コピーをしてください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따라인데요.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가정 표현이에요. 그리고요, 뭐뭐 하는 건 어때와 같이 권유를 할 때도 쓰는데 이 권유를 할 때는요, 나이나이 따라 도의 형태로 써요. 자, 보통 도는 생략하기도 한답니다. 자, 접속은 따리처럼 동사의 과거 따형에 라를 붙이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너무 일찍 일어난 친구에게 좀 더 자는 건 어때? 라고 말할 때 못도 냈다라, 못도 냈다라 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 동사 과거형에 따라를 붙여주세요. 자, 오늘도 재밌는 표현들 많이 배웠죠? 그럼 이제 재밌는 표현이 얼른 입에 익숙해지도록 일본 선생님을 따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ノートのコピーを取ったり、レポートを書いたり、今日はとても大変だったの。昨日はうちでテレビを見たり、漫画を読んだりした。ノートのコピーを取ったり、レポートを書いたり、今日はとても大変だったの。昨日はうちでテレビを見たり、漫画を読んだりした。 잘 따라 읽으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초성에게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부탁해 볼까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시험입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이 궁금해서 기다려질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기피 대상이죠? 자, 우리 기피 대상인 시험, 일본어로 테스트와 시갱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어로 시험이라고 하면 테스트라고도 하고 시갱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이 두 단어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일본어 단어 중에 영어에서 온 단어들은 보통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스터도요, 시갱에 비해 좀 중요도가 낮은 시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간단한 쪽지 시험처럼요. 반대로 시갱은 중요도가 높은 시험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자격 시험이나 대학 입시 시험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답니다. 자, 그럼 일본어 능력 시험은 뭐라고 할까요? 띵동! 니혼고 노력의 시갱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두 니혼고 노력의 시갱 1급을 목표로 간바테 쿠다사이네. 오늘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나열할 때 쓰는 뭐뭐하거나 뭐뭐하거나 라는 뜻의 따리를 공부했는데요. 동사 과거형에 접속했었죠? 자, 그리고 복사하다 라는 표현 코피오 토르를 배워서 공책을 복사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쓰기도 해서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라는 문장? 그렇죠. 노트의 코피오 토tta리, 레포ートを書いたり, 今日はとっても大変だったの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가정을 하거나 권유를 할 때 쓰는 표현 따라도 배워서 좀 더 자는 건 어때? 라는 문장 못도 냈다라 또 살펴보았었어요. 자,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따리따리 스르라는 문형을 이용해서 작문을 해보세요. 아셨죠? では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